시장에서 도를 수행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종목은 캠트로닉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추세가 좋았던 유리기판 관련주죠. 그리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반도체 테마 중 하나인데, 오늘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조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앞으로 유리기판 테마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유리기판 관련주를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번 영상 인사이트를 꼭 참고하셔서 단기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을 만들어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중소형주죠.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고, SKC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입니다. 마찬가지로 SKC와 삼성전기 또한 유리기판 테마를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 중 하나인데, 사실상 삼성전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조정을 받았고요. 내일까지도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보유 중이신 분들은 걱정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기판 관련주 실제로 실질적인 악재가 반영되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이 GTC 2025에 대한 실망감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25년 초에 개최된 이 CES 2025에서는 AI 반도체와 관련된 신기술이 대거 발표가 되고, 또 투자자들은 해당 기술들에 열광하면서 반도체, 특히 AI 관련주들의 순환매를 주도했던 상황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GTC 2025에서는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블랙엘 울트라를 공개할 예정이고, 추후 차세대 제품인 베라 루빈까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여전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수요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H100 대비 블랙웰은 68배 그리고 루비는 900배 가까이 좋아진다고 발표가 나오면서 앞으로 AI와 관련된 기술들은 더욱더 고도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형적인 성장 전망이 나온 거죠.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 투자자가 대부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슈였고, 앞으로의 전망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이 원했던 거는 로드맵이 아니라 이제 각 기업들이 발표할 수 있는 이 AI와 관련된 차별화 기술 혹은 첨단 기술, 내지는 각 기업들과의 거래 현황을 알고자 이 GTC 2025를 기다렸던 건데, 단순히 젠슨원 같은 경우에는 기조연설에서 추후 첨단 기술이나 주변 기업들과의 거래 동향, 내지는 앞으로 개발 방향 자체가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기조연설이나 첫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까지의 내용은 시장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만큼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과 함께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유리기판 관련주 또한 이 유리기판 섹터의 직접적인 악재가 반영이 되기보다는 엔비디아의 하락에 동조하는 모습으로 조정을 받았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유리기판 관련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는, 일단 국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SK와 삼성 모두 이 유리기판 시장에 뛰어들면서 서로 이강 구도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을 경쟁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가 개발되기 위해서 플라스틱 기판은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현재 유리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없고, 플라스틱 기판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HBM을 좀 더 높게 쌓을 수 있고,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력 효율도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용 유리기판 특징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했습니다.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패키징 과정에서 중간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칩, 메모리나 CPU가 탑재될 공간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이 플라스틱 재질 특성상 고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열 받으면 휘어요. 휘거나 녹죠. 녹게 된다면은 반도체 수율에도 문제가 되고요. 향후 성능에도 지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유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강화 유리는 총알도 막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열을 버텨낼 수 있는 유리는 당연히 반도체 칩에 반영이 될 거고, 또 이 유리기판을 통해서 패키징을 통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를 많이 탑
탑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유리기판이 적용된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탑재된 메모리가 증가하고요. 그러면은 국내 HBM 또한 당연히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칩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CPU 크기가 늘어나고 GPU 크기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연산 능력이 향상되고 AI가 고도화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유리기판보다 값싸고 튼튼하고 반도체와 호환이 가능한 재질이 나온다면 유리기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침체될 수밖에 없겠지만 아직은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고 개발 중인 회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상용화는 사실 시기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본다면 캠트로닉스, 필옵틱스, SKC, 삼성전기, 우리가 굳이 단기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약 10거래일에서 20거래일 정도 열어놓고 본다면은 충분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일단 필옵틱스죠. 현재는 투매가 나오면서 하방 이탈이 이루어졌고 거즘 데드크로스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악재 없는 하락으로 인한 투매는 여러분들이 저가에 분할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저가 추세를 높여가는 흐름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근 상승 소파동을 일부 되돌리고 있지만 이 종목 또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단기 추세가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구간을 현재 변동성을 통해서 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10거래일 내지는 20거래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유리기판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SKC와 삼성전기도 최소 한 번 이상은 유리기판 관련 단독 호재 내지는 이번 주까지 계속되고 있는 GTC 2025에서 새롭게 발표될 수 있는 기대감에 따라서 한 번 이상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련주들 참고하셔서 보셔도 좋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캠트로닉스나 필옵틱스, SKC, 삼성전기 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이 현재 유리기판 테마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관련주들 대부분 동일합니다. 악재 없는 하락, 이 유리기판 테마에 대한 단순 투매는 여러분들이 홀딩 내지는 추가 매수로 분할로 나눠서 대응하셔도 충분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명분 없는 하락, 악재가 아닙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망감은 엔비디아에 대한 단독적인 이슈일 뿐 유리기판 테마의 전망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유리기판 상용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기의 차이일 뿐 앞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유리기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 점 또한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단기적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조정을 받으면서 투매가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미래 성장성을 기반으로 충분히 반등과 함께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굳이 무의미한 조정에 매도할 필요가 없다는 점, 비중이 정말 큰 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변곡점을 기다려보고 반발 매수가 나올 때 비중과 평단을 조절해도 늦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인사이트는 저희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유리기판은 관심이 높은 테마니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와 더불어서 종목들도 함께 매매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아침 8시 50분에 진행되는 생방송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